안녕하세요. 우당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개되고 있는 재생 목록인 작가의 노트북, 라이터스 노트북의 첫 번째 시즌과는 상관없지만 공부하다 제가 느낀 바가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매우 급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의 구상은 전부 완료된 상태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작가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한 가지 떠오른 것은 바로 대사였습니다. 대사는 장르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나 필요하지만 막상 쓰려면 캐릭터의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담기고 그렇게 세워진 인간상을 기반으로 나오는 말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기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대사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반전시킬 수도 있는 만큼 캐릭터의 심리 상태를 따라가며 쓰여지기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 요소로서도 쓰일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무지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쓸 수 있는 수준의 대가님들의 대사였고요. 저는 이보다는 좀 더 쉬운 대사 작성의 예시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제 막 글쓰기를 배우려는 분들에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용기와 자신감을 들여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좀 어린 사람, 혹은 1차원적 사고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의 대사로부터 시작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우선 1차원적인 대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써볼 수 있는 대사는 누구에게서 나올까? 이런 점들을 고민하다 보니 사실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오해와 편견이 가득했던 모자란 생각이었는데 스포츠 선수들의 인터뷰는 어떨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인터뷰는 그중 특히 축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기가 끝난 직후 승패가 갈린 시점에서 이루어지니까 승리했다면 기분 좋은 승리의 소감, 졌다면 또 그에 상응하는 후회의 말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잠시 동안 주어진 시간에 어떤 감정을 간단히 말하는 대사를 배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검색하고 몇 가지 인터뷰를 본 결과 저는 뒤통수를 크게 흔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수들에게 편견을 갖고 보게 되었다는 점, 제 소견으로 오해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오해의 시작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저의 학창시절 운동부는 공부와 담을 쌓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제 반에는 축구부원이 있었는데요. 훈련이 없으면 교실 책상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뭐라 하셨지만 결국 한 달쯤 지나면 그냥 내버려두죠. 지금 생각하면 놓친 진도를 따라가기도 버거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야말로 운동을 빼면 전부 포기하는구나 하며 깔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제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편견에 빠져있던 저는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는 한 가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고작 학창시절 몇 년 배움의 유무로 판가름해서는 안 되며 이는 고작 몇 가지 과목의 공부에 대한 영역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그 잘난 대사라는 것도 사람의 삶을 표현하고자 쉽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입니다. 스포츠 선수 인터뷰. 제가 검색한 단어입니다. 알고리즘은 자연스레 최근 있었던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여주더군요. 그중 첫 번째 영상은 스브스 채널의 황희찬 선수의 경기 패배 직후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던 중 저는 황희찬 선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경기에서 졌는데 소감을 말해달라는 류의 질문을 했고 주인공인 황희찬 선수는 분명 무언가 말하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기의 결과가 패배로 나온 이상 패배한 이유, 후회, 죄송하다는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냥 하염없이 울더군요. 처음에는 카메라 쪽을 보며 얼굴을 가리고 울다가 이내 뒤를 돌아서 쌓였던 서름을 쏟아냈습니다. 대사는 없었어요. 그냥 울었고 심지어 소리도 나지 않는 흐느낌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해주더군요. 말이 뭐가 중요하며 대사가 뭔 필요야? 그 뒤를 이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영상도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후회들이 말로 전해지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들, 미안하다, 죄송스럽다는 반복되는 사과의 마음. 카메라는 국민이고 손흥민 선수는 한 사람의 죄인이 된 모습을 전했습니다.
국가대표라서 더욱 큰 죄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마음이 너무도 아프더군요. 사람은 한 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20, 30대를 운동선수로 보내고 마흔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레 은퇴를 하고 나머지 60년은 그 전에 했던 것들과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운동선수들은 그 한 번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림처럼 단순하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삶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센스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삶, 그리고 이로 보여지는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대사를 공부하려다 스포츠 선수 분들에게 인생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살아온 인생과 머릿속에 있는 작은 파편을 설명하는 표현력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태도, 이는 캐릭터의 인간적인 부분, 삶을 모두 반영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인가 봅니다. 물론 조금 어폐가 있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라는 명언의 뜻이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 쌓아온 결과물을 모두 좋은 성과로만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단지 소수점 아래의 몇 %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영역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의미를 찾고 발견하며 기뻐하고 후회도 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작은 기쁨에 큰 미소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도 하죠. 스포츠 선수들의 노력은 저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대사보다, 어휘보다, 센스보다 훨씬 중요하고 멋진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중요한 경기를 제외하면 커리어로서는 아무것도 저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저도 응원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지만 아직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 꾸준히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초보 유튜버니까요. 하지만 제가 칭찬과 응원의 댓글과 구독, 알림 등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도 이번 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기분과 감동의 기분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단 한 가지씩이라도 더 생기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으로 좋은 영감을 얻으셨다면 구독 한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꾸준히 자기 영역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영끌이라도 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